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과 땀 그리고 흙먼지가 뒤섞여 빚어낸 후텁지근한 공기가 훈련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대지 위로 아지랑이가 뱀처럼 피어오르는 오후, 미군과 한국군 특전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허공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연합훈련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특히 미군 측이 내뿜는 기운은 노골적인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고, 동양에서 온 이 작은 동맹군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았다. 그 오만함의 정점에는 엘리나 캠벨 대위가 있었다. 태양을 머금은 듯 빛나는 금발, 정교하게 조각된 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군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완벽한 몸매를 지닌 그녀는 부대 내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특히 한국군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의 빛마저 서려 있었다. 이봐, 거기 꼬마 병정. 힘 좀 써보시지. 그러다 총에 깔려 죽겠어. 격투 훈련 중 거구의 미군 병사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던 한국군 하사를 향해 그녀가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주변의 미군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비웃음의 파도가 한국군 진영을 덮쳤지만 그들은 묵묵히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항의는 더 큰 조롱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몇 주간의 훈련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다. 그들의 침묵은 엘리나 대위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다음 희생양을 물색했다. 이윽고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다른 병사들처럼 흥분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정비하고 있는 한 사내. 유달리 다부진 어깨와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이는 등 근육이 군복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남자였다. 대한민국 대테러 특수부대 707특임대 소속 강태건 중사였다. 엘리나 대위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미군 부대 내 씨름 1인자인 브록 존슨 상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이름처럼 황소 같은 거구에 힘 하나만큼은 부대 내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사내였다. 이봐, 당신 이름이 뭐지? 엘리나가 턱짓으로 강태건을 가리키며 물었다. 강태건은 고개를 들어 천천히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심해처럼 깊고 고요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읽히지 않는 그 눈빛에 엘리나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자신의 앞에서는 모두가 위축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여야만 했다. 이토록 무심한 반응은 처음이었다. 강태건 중사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 강 중사. 당신네 한국 남자들은 힘 좀 쓰나? 아니면 그냥 총만 좀 쏠 줄 아는 건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강태건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만큼은 씁니다. 재미없기는. 좋아, 그럼 내가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지. 엘리나는 브록 존슨의 우람한 팔뚝을 쓰다듬으며 교태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내 남자친구 브록 존슨 상사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이 부대 씨름 챔피언이라는 걸. 저기 당신네 병사들 서너 명은 한꺼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졌어. 존슨이 우쭐하며 가슴을 내밀었다. 미군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 저 남자랑 씨름 한 판 어때? 만약 당신이 내 남자친구를 이긴다면.
그녀는 강태건에게 바싹 다가서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도발적인 향수 냄새가 그의 콧속을 파고들었다. 내 하룻밤을 당신에게 줄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순간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며 난잡한 환호를 보냈고 한국군들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군인에게, 그것도 장교가 공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엘리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진다면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내게가 되는 거야. 기라면 기고 지지라면 지져야지. 내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해. 어때, 해볼 만한 내기 아닌가? 그것은 내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조롱이자 능욕이었다. 존슨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익히 아는 미군들은 이미 강태건이 개처럼 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낄낄거렸다. 한국의 특전사 그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는 707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악의가 가득한 제안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눈앞에 이 조용한 한국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불장난을 치고 있는지를. 강태건은 고등학생 시절 전국을 제패했던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다. 태극 마크를 달 뻔했던 유망주였으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고 군에 입대한 비운의 천재. 그의 몸은 수천 수만 번의 구르기와 매치기로 단련된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엘리나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음을 흘렸다. 왜 겁나나? 하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면 빠지는 게 현명하겠지. 평생 겁쟁이로 사는 게 내게가 되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강태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엘리나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가늘어졌다. 그녀는 곧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발한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내기가 성사되자 훈련장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살벌하게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합훈련의 일부가 아니었다. 두 부대, 나아가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대리전이 되어버렸다. 미군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브록 존슨의 주변에 몰려들어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한껏 치켜 세웠다. 그들에게 강태건은 이미 패배자였고 곧 엘리나 대위의 발 아래에서 기어다닐 불쌍한 동양인일 뿐이었다. 존슨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강태건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와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반면 한국군 막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일부는 강태건의 무모한 도전을 걱정했고 일부는 통쾌하다는 듯 주먹을 쥐었지만 그마저도 불안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존슨의 피지컬은 누가 봐도 압도적이었다. 키는 2m에 가까웠고 몸무게는 130kg을 훌쩍 넘어 보였다. 그에 비해 강태건은 180이 조금 넘는 키에 90kg 남짓. 체급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강 중사, 정말 괜찮겠나? 707부대 선임인 김원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부대원의 명예가 나아가 707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태건은 묵묵히 상의를 벗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복에 가려져 있던 그의 상체가 드러나자 막사 안에 있던 동료들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의 몸은 존슨처럼 부풀려진 근육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압축하고 단련하여 만들어낸 마치 강철을 꼬아 만든 밧줄 같은 근육이었다. 등에는 잔혹한 훈련의 흔적인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어깨부터 팔뚝까지 이어지는 근육의 갈라짐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했다. 특히 그의 허리와 허벅지는 상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두꺼웠다. 그것은 레슬링으로 다져진 폭발적인 힘의 원천이었다. 저 미군 놈들 사람 잘못 봤습니다. 태건이 저놈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인간 기중기였습니다. 자기보다 30kg은 더 나가는 놈들도 번쩍번쩍 들어서 매트에 꽂아버렸습니다. 강태건의 입대 동기인 이 상사가 동료들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의 말에 막사 안의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강태건은 아무 말 없이 붕대를 꺼내 자신의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감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상대는 힘만 좋은 아마추어가 아니다. 미군 부대 내에서 씨름으로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다면 분명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존슨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힘을 쓰는 방식. 그의 모든 데이터가 강태건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분석되었다. 레슬링 선수 시절 시합 전에 상대방의 비디오를 수십 번씩 돌려보며 분석하던 버릇이었다. 같은 시각 엘리나 대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존슨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존슨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자기야, 저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 박살내는 거 일도 아니지? 당연하지, 허니.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게. 감히 너한테 그런 눈빛을 보내? 내일 아침이면 내 발밑에서 신발이나 핥고 있을 거야. 존슨이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엘리나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치고 있었다. 강태건의 그 고요한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보통의 남자라면 자신의 미모와 도발적인 제안에 흥분하거나 혹은 모욕감에 분노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아니야,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가? 결국 힘 앞에서는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일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해가 지고 훈련장 중앙에 임시로 거대한 씨름장이 만들어졌다. 양측 부대원들이 삿발을 맨 두 선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이 선수들의 긴장된 얼굴과 번들거리는 근육을 비추며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존슨은 시작 전부터 포효하며 기세를 올렸다. 근육을 과시하며 관중을 향해 손짓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였다. 반면 강태건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주변 시간만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지금 씨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생존과 자존심을 건 싸움, 전쟁이었다. 준비. 심판을 맡은 미군 주임원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강태건과 존슨이 삿발을 마주 잡았다. 소나기에 잡힌 삿발을 통해 상대의 힘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존슨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삿발을 잡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강태건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존슨의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하체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의 발가락이 모래를 움켜쥐는 모습에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김원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미 이겼군.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황소 같은 존슨이 맹렬하게 돌진했다. 순수한 힘으로 강태건을 찍어 누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미군들의 함성이 폭발하며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불과 몇 초 안에 작은 동양인 병사가 모래바닥에 처박히는 장면을 기대했다. 그러나 존슨의 어깨와 강태건의 어깨가 부딪히는 순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존슨의 돌진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존슨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자신보다 훨씬 가벼운 상대인데 마치 거대한 산과 부딪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태건은 레슬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무게 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상대의 힘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흘려보내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존슨이 밀면 밀수록 그의 힘은 강태건의 단단한 하체를 통해 땅으로 모두 흡수되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존슨은 들배지기를 시도했다. 그의 전문 기술이었다. 우람한 팔로 강태건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러나 강태건의 허리는 마치 모래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태건은 존슨이 자신을 들어 올리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자세를 바꾸며 존슨의 삿발을 잡은 손을 틀어쥐고 레슬링 기술인 옆굴리기를 씨름에 접목시켜 시도했다. 존슨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휘청했다. 미군들의 함성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존슨은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고 버텼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첫 번째 판은 누구의 우세도 없이 두 사람이 삿발을 놓치며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미군들은 자신들의 챔피언이 고전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한국군 진영에서는 강태건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엘리나 대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잠깐의 휴식 시간 강태건의 동료들이 그에게 몰려와 물을 건네고 어깨를 주물렀다. 조금만 더 힘내라. 거의 다 넘어왔다. 저놈 지금 완전히 당황했어. 동료들의 격려 속에서도 강태건은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존슨을 차가운 눈으로 관찰했다. 첫 판은 탐색전이었다. 상대의 힘과 기술을 파악했다. 이제부턴 진짜 승부였다. 그의 뇌는 빠르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두 번째 판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이번에는 존슨이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다. 그는 신중하게 강태건의 주위를 맴돌며 틈을 노렸다. 첫 판과 달리 극도의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관중들 역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몇 분간 이어졌다. 먼저 움직인 것은 강태건이었다. 그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존슨에게 접근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모래를 파고들었다. 존슨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강태건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 씨름에서는 보기 드문 레슬링의 태클 기술이 변형된 형태였다. 강태건은 존슨의 하반신을 파고들어 그의 다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중심을 잃은 존슨이 당황하며 상체를 숙이는 순간 강태건의 온몸의 근육이 폭발했다. 으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130kg이 넘는 거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든 이들이 할 말을 잃었다. 강태건은 존슨을 들어 올린 채 반바퀴를 회전한 뒤 그대로 모래바닥에 내리꽂았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정적이 흘렀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고 드러난 광경에 한국군 진영에서 와
하는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터져 나왔다. 거구의 존슨이 큰 대자로 뻗어 있었고 그의 위에서 강태건이 거친 숨을 내쉬며 서 있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미군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엘리나 대위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벌인 위험한 장난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패배한 존슨의 처참한 모습보다 승리한 강태건의 고요하고도 강렬한 눈빛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러왔다. 승패가 결정된 순간 훈련장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미군들의 오만한 웃음소리도 한국군들의 불안한 응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태건의 숨소리와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한국군 병사들은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누군가와 하고 외친 것을 시작으로 일제히 강태건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을 목마 태워 행가래를 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짓눌려왔던 서름과 무시당했던 자존심을 한꺼번에 되찾은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반면 미군 진영은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였다. 그들의 영웅, 무적의 챔피언 브록 존슨은 모래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육체적인 충격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커 보였다. 자신이 무시했던 작은 동양인에게, 그것도 수많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몇몇 동료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강태건을 향한 깊은 증오였다. 모든 시선은 이제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일의 원흉, 캐서린 엘리나 캠벨 대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강태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동료들의 환호 속에 둘러싸인 강태건이 문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도 조롱의 빛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무표정한 시선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부대의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한국군 막사에서는 조촐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축하 파티가 열렸다. 동료들은 강태건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며 그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강태건은 파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겉도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일 뿐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낸 승리가 과연 명예로운 것인가?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전리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엘리나 대위의 창백하게 질렸던 얼굴을 떠올렸다. 미군 막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존슨은 숙소의 집기들을 부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분노는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엘리나에게로 향했다. 젠장,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딴 미친 내기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시끄러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진 걸 왜 내 탓을 해. 엘리나도 지지 않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버렸다. 존슨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애정이 아닌 경멸과 원망만이 가득했다. 엘리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 숙소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기를 없던 일로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자니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다. 자신이 경멸하던 동양인 병사에게 하룻밤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걸었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한국군 막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차라리 그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걸까? 아니, 그건 죽기보다 더 싫어.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만함과 두려움, 수치심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약속된 시간 엘리나 대위는 부대 밖에 위치한 장교 숙소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이곳은 외부 손님이나 특별한 용무가 있는 장교에게 임시로 제공되는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처럼 단단히 무장한 모습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건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의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제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남성미가 느껴졌다. 그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들어오시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깼다. 엘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숙소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거친 힘으로 제압하고 모욕을 줄 것이라 상상했다. 그러나 방 안의 분위기는 그녀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나 독한 술 대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은은한 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앉으시죠. 피곤할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강태건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엘리나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자신을 정복하고 짓밟아야 할 승리자가 왜 이렇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의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왜 이러는 거죠?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니 원하는 걸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시 돋친 방어 기제였다. 강태건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침묵이 엘리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기에서 이긴 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인격까지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럼 왜 나를 부른 거죠? 동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단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화? 엘리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우리 사이에 할 대화가 뭐가 있죠?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내기를 제안했는지. 강태건의 직설적인 질문에 엘리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왜 그랬을까? 그녀 자신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남자들로 가득한 이 거친 세계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강한 척, 더 오만한 척 자신을 포장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군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이 남자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냥 당신들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약해 보였고 무시해도 될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강태건은 그녀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앞에서 그녀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은 누구보다 강해 보이고 싶어 하는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이 예리한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아무도 꿰뚫어보지 못했던 그녀 자신조차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나약한 본 모습을 그가 정확히 지적해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단단했던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기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다. 엘리나는 강태건의 시선을 피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나약함을 정통으로 간파당한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강해야만 했다.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아들 못지않은 딸이 되어야 했고 수많은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자신을 단련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래서 늘 나를 세우고 먼저 공격하고 상대를 짓밟았다. 그것이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있었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건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서 봤습니다. 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의 눈을. 그의 말은 계속해서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매일같이 매트 위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고 나를 짓누르는 무게와 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 그 공포가 사람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만드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레슬링 선수 시절에 치열했던 삶, 부상으로 모든 꿈을 접어야 했던 좌절의 순간, 그리고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길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꾸밈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엘리나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저 힘만 센 무뚝뚝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온 깊은 상처와 고뇌를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엘리나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장군인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던 어린 시절의 압박감, 육군 사관학교에서 여자 생도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장교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그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토록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하나씩 빠져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승자와 패배자, 혹은 미군과 한국군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엘리나는 문득 깨달았다. 강태건이 자신에게 요구한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었다. 그는 내기를 통해 굴욕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기의 조건이었으니까. 엘리나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적인 복종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그녀 역시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방식은 내가 정합니다. 강태건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엘리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어떤 욕망도 섞이지 않은 그저 따뜻하고 순수한 위로의 포옹이었다. 그녀의 온몸에 퍼져 있던 긴장이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나갔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밤보다도 깊고 진한 교감이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나타난 엘리나 대위와 강태건 중사의 모습에 부대원들은 수런거렸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나의 얼굴에서는 특유의 차갑고 오만한 기운이 사라져 있었고 강태건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특히 두 사람이 가끔씩 시선을 교환할 때 흐르는 복잡한 감정의 기류는 주변 사람들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다.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브록 존슨이었다. 그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엘리나는 차갑게 입을 다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존슨의 의심과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훈련 내내 강태건을 향해 살기 어린 시선을 보내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강태건은 그의 유치한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의 그런 초연한 태도가 존슨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새로운 연합훈련 과제가 하달되었다.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고난도의 시가전 훈련이었다. 문제는 훈련을 이끌어갈 팀장으로 미군 측에서는 캐서린 엘리나 캠벨 대위가 한국군 측에서는 강태건 중사가 지명되었다는 점이었다. 지휘본부에서는 지난 씨름 대결을 두 사람의 단순한 개인적 경쟁심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그 경쟁심을 이용해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결정은 훈련장에 아슬아슬한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았다. 젠장, 왜 하필 저놈이야? 작전 브리핑을 준비하던 엘리나에게 존슨이 거칠게 항의했다. 내 밑에서 저놈을 부려먹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역겨워. 당장 교체해달라고 건의해. 이건 상부의 결정이야. 내 권한 밖의 일이야. 엘리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강태건과 함께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젯밤의 일로 인해 그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와 시선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심장이 떨렸다. 작전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엘리나와 강태건은 거대한 작전 지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양측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A팀은 내가 맡아서 20시 방향으로 진입한다. B팀은 강 중사가 맡아서 10시 방향 건물 옥상에서 어모 및 저격 지원을 하도록. 엘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형적인 미군 스타일의 작전이었다. 주력 부대가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원 부대가 후방을 바치는 방식. 그러나 강태건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엘리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지? 이 작전 계획은 위험합니다. 적의 위치와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력 부대를 정면에 노출시키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다는 건가? 엘리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자신의 작전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의 태도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두 팀이 동시에 양쪽에서 침투해 적을 혼란시키고 내부에서 합류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소위 양동 작전입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팀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야. 통신이 두절되거나 한쪽이 고립되면 전멸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 팀장 간의 완벽한 호흡과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강태건은 말을 마치며 엘리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신은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엘리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제안은 분명 더 위험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작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게 지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존심과 이성이 치열하게 충돌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좋아. 당신의 계획대로 하지. 대신 작전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우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진다. 그녀의 결정에 미군 팀원들이 수렁거렸다. 특히 존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던 캐서린 엘리나 캠벨 대위가 한국군 중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 존스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질투로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시가지 훈련장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스산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엘리나의 알파팀과 강태건의 브라보팀은 약속된 신호에 따라 각각 다른 지점에서 건물 내부로 소리 없이 침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수신호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갔다. 엘리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전적으로 파트너인 강태건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었다. 과연 그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인가? 알파팀이 건물의 중앙 복도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매복하고 있던 대항군들의 총알 세례가 쏟아졌다. 훈련용 공포탄이었지만 귓전을 찢는 총성과 섬광은 실제 전투와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매복이다. 전원 엄폐. 엘리나가 소리치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센 저항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립되어 전멸할 위기였다.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다급하게 강태건을 호출했다. 브라보팀 현재 위치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엘리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배신한 건가? 아니면 이미 당한 건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존슨이 그녀의 옆으로 기어와 소리쳤다. 이게 다 그놈의 작전 때문이야. 당장 퇴각해야 해. 그 순간이었다. 바로 등 뒤 그들이 방금 지나쳐온 복도 끝에서 격렬한 총성이 터져나왔다. 매복한 대항군들의 등 뒤에서 강태건의 브라보 팀이 나타나 그들의 후미를 급습한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양동 작전이었다. 허를 찔린 대항군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전세는 삽시간에 역전되었다. 지금이다. 전원 돌격. 엘리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건을 완벽하게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알파팀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두 팀은 마침내 건물의 중앙홀에서 합류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신뢰와 동지애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질이 잡혀있는 마지막 방의 문은 단단한 강철로 되어 있었고 강력한 폭약으로만 제거할 수 있었다. 문제는 폭약을 설치하고 터트리는 동안 팀원 전체가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었다. 내가 어무하겠다. 그동안 폭탄을 설치해. 존슨이 자원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질투와 분노에 사잡힌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어 이 상황을 모두 만회하고 싶어 했다. 그는 무모하게 문 앞으로 뛰쳐나가 적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안 돼. 돌아와. 엘리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적의 집중 사격을 받은 존슨의 몸에 장착된 센서에서 사망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그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작전은 다시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강태건이 결단을 내렸다. 내가 가겠습니다. 10초만 벌어주십시오. 그는 방탄 방패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강철문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총알이 방패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엘리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엄폐물 밖으로 뛰쳐나가 강태건의 옆에서 함께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에 용기를 얻은 다른 팀원들도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다. 5, 4, 3, 2, 1 지금. 폭탄이 설치되고 강태건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몸을 날리는 순간 굉음과 함께 강철문이 폭발했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그들의 눈앞에 인지를 구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후 흠뻑 젖은 전투복 차림의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훈련장 구석에서 마주섰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엘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믿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강태건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함께 싸우며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서로의 생명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였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한 뒤 엘리나와 강태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긴 경험은 두 사람을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로 굳건히 묶어주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 교환에는 어색함 대신 깊은 신뢰와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부대원들 역시 그 변화를 감지했다. 특히 미군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수군거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브록 존슨이 있었다. 그는 훈련 실패의 책임을 모두 강태건과 엘리나에게 돌리며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작전을 망쳤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날 밤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차게 내리치는 비는 부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엘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숙소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태건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오히려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아 시원했다. 그녀가 훈련장 한편에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 밑에 멍하니 서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태건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용 판초 우위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감기 듭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와 닿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그냥 답답해서. 존슨 상사 때문입니까? 그의 질문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존슨이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은 그녀를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 때문인지도 몰라.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만했던 넥이 존슨과의 파탄난 관계,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강태건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혼란스러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태건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았다. 그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어떤 질문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 당신이 내기를 제안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부러뜨려 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엘리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을 이기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당신의 굴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단지 당신이 우리를 제대로 봐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군인으로. 그의 말은 거세게 내리는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나와 함께 적진을 향해 총을 쏠 때 나는 당신에게서 그걸 봤습니다. 편견과 오만을 벗어던진 진짜 군인의 모습을.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담백하고 또 솔직했다. 엘리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혼란스러워했던 감정의 실체를 그가 명확한 언어로 정의해 주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엘리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깃을 잡았다. 강태건은 그녀의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짭짤한 입맞춤은 길고 길었던 그들의 싸움과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브록 존슨이었다. 빗물에 젖은 채 분노로 온몸을 떠는 그의 모습은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과도 같았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강태건을 군대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존슨은 다음 훈련 스케줄표를 확인했다. 그 중에는 암벽 등반 및 하강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입가에 교활하고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장비 보관실에 침투했다. 그리고 강태건이 사용하게 될 하강 로프에 날카로운 칼로 몰래 흠집을 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하강 도중 체중이 실리면 서서히 끊어질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불의의 사고로 처리될 것이고 자신은 완벽한 복수에 성공하게 될 터였다. 훈련 당일 존슨은 모두의 눈을 피해 미리 손을 써둔 로프를 강태건이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태건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장비를 점검했다. 로프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지만 워낙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 먼저 하강하겠다. 강태건이 교관에게 보고하고 수십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는 능숙하게 로프를 조작하며 빠른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존슨의 눈이 번뜩였다. 엘리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건의 하강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강태건이 절벽의 중간쯤 내려왔을 때였다. 갑자기 지지직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로프의 올이 몇 가닥 끊어지는 것이 보였다. 강태건의 몸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훅 떨어졌다. 로프가 끊어지고 있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건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남은 로프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벽의 바위 틈을 발로 지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로프는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추락은 시간 문제였다. 엘리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로프를 집어들고 자신의 몸에 연결했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교관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를 구해야 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마치 고개사처럼 절벽을 박차며 강태건에게 접근했다. 태건 씨, 내 손 잡아. 그녀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손을 뻗었다. 안 됩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져. 시끄러워. 어서. 결국 강태건의 로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엘리나가 내민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체중이 실리자 엘리나의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절벽 중턱에 매달렸다. 이 모든 광경을 위에서 지켜보던 존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엘리나의 로프를 향해 다가갔다. 그가 로프를 끊으려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 강태건의 동료인 이상사였다. 그는 아까부터 존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 미친 새끼, 내 짓이었구나.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지고 결국 존슨은 다른 병사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나이프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래에 매달려 있던 엘리나와 강태건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엘리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강태건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존슨의 범행 시도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브록 존슨의 살인 미수 사건은 연합훈련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중 사고나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선 동맹군 병사에 대한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미군 헌병대와 한국군 기무부대가 즉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수사 기운으로 가득 찼다. 존슨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독방에 구금되었다. 그는 수사 초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로프를 끊으려던 것이 아니라 엉킨 로프를 풀기 위해 나이프를 꺼냈을 뿐이라고 우연히 이상사가 그 장면을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날카로운 나이프, 로프에 선명하게 남은 인위적인 절단 흔적, 그리고 이 미친 새끼, 내 짓이었구나 라고 외치는 이상사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녹음 파일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의 칼날은 자연스럽게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향했다. 존슨의 범행 동기. 그 중심에는 엘리나 대위와 강태건 중사의 관계가 있었다. 두 사람은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었지만 동시에 수사의 핵심 표적이기도 했다. 그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각각 다른 조사관에게 신문을 받았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조사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조사관의 눈빛은 얼음처럼 냉정했다. 엘리나 대위, 강태건 중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미군 헌병대 소속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의 소령이 그녀를 추궁했다. 그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심과 예단이 담겨 있었다. 엘리나는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했다. 자신의 어리석고 오만했던 행동을 숨길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녀는 강태건을 보호하고 싶었다. 제가 먼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저의 미성숙한 판단이었습니다. 강 중사는 그저 군인으로서 모욕적인 도발에 응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기의 조건은 정말로 하룻밤이었습니까? 군인의 명예를 걸고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날 밤 약속은 이행되었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죠. 존슨 상사가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습니까? 엘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의 진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적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얼음장 같은 조사관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강태건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건조하게 진술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강 중사는 저를 군인으로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겪는 고충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존슨 상사가 본 것은 그가 멋대로 상상하고 오해한 것일 뿐입니다. 한편 강태건 역시 한국군 기무부대 조사관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있었다. 강 중사, 미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겁니까? 이번 사건 사실상 치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강 중사에게 유리해. 아닙니다. 엘리나 대위와 저는 군인 대 군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강태건은 엘리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들의 관계를 동료애로 포장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감정의 동요 없이 대답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노련한 조사관조차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웠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서로를 믿고 버텨야 했다. 며칠 후 궁지에 몰린 존슨이 결국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제대와 함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해졌다. 존슨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군 지휘부의 관심은 온전히 엘리나와 강태건의 관계에 쏠렸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들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불려갔다. 분위기는 무겁고 엄숙했다. 엘리나, 이번 일은 매우 유감이야. 자네의 경솔한 행동이 부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상대가 동맹군 병사가 아니었다면 자네도 군복을 벗어야 했을지 몰라. 미군 지휘관이 차갑게 말했다. 강 중사, 자네의 행동은 707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과 같아. 미군 장교와 부적절한 스캔들을 일으켜 부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어. 한국군 지휘관 역시 그를 질책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비난을 감수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결정은 가혹했다. 두 사람의 접촉을 일절 금한다. 남은 연합훈련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훈련이 끝나는 즉시 엘리나 대위는 본국으로 소환 조치한다.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려진 결정이니 무조건 복종하도록. 그것은 사실상의 이별 통보였다.
훈련이 끝나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그 결정은 두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강제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넓지 않은 훈련장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명령이 하달된 후 엘리나와 강태건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서로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 배치되었다. 엘리나는 행정 지원 업무로, 강태건은 외곽 경계 임무로 돌려졌다. 서로의 소식은 동료들을 통해 건너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되면 엘리나는 잠 못 이루고 숙소 안을 서성이었고 강태건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그녀를 생각했다. 육체적인 거리보다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훈련 종료와 함께 엘리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나는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강태건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초소로 향했다. 규정을 어기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이대로 그를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인기척을 느낀 강태건이 경계하며 소리쳤다. 나야, 엘리나.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한 강태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뒤 그녀를 초소 안의 사각지대로 이끌었다. 어떻게 온 겁니까? 들키면 큰일 납니다. 상관없어.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달빛 아래 마주선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나 당신을 포기 못하겠어. 이건 단순한 감정의 착오가 아니야. 내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그녀의 돌직구 같은 고백에 강태건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도 그녀와 같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국적도 군대도 계급도 달랐다. 그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하지만 난 싸워보고 싶어. 당신과 함께라면.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본 강태건의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굳건하게 확인되었다. 그때 멀리서 순찰을 도는 다른 병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몸을 돌려야 했다.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건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강렬한 희망이 교차했다. 다음 날 연합훈련 종료를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엘리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행사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태건은 멀리서 이륙 준비를 하는 수송기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 이대로 떠나는 것일까? 어젯밤의 약속은 그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는 것일까? 그가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던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엘리나의 동료였던 미군 장교였다. 엘리나 대위가 전해주라고 하더군. 그가 건넨 것은 작은 쪽지 하나였다.
강태건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이메일 주소 하나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강태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차게 이륙하는 수송기를 향해 보이지 않는 경례를 보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각자의 부대로 복귀한 후 엘리나와 강태건은 쪽지에 적힌 이메일 주소를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다. 시차와 보안 문제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서로에게 긴 편지를 쓰며 마음을 나누었다. 엘리나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지휘 계통을 통해 한국에 다시 파견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연합훈련 중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녀의 인사 기록에는 좋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상관들은 그녀의 요청을 난감해하거나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훈련에 매달렸고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나갔다. 강태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707 내에서 실시되는 그 어떤 혹독한 훈련도 묵묵히 이겨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그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건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의 경연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내려온 것이다. 선발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했지만 강태건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었다. 그녀가 있는 땅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무대였다. 그는 선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대회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특수훈련장에서 열렸다.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정예 요원들의 눈빛에서는 서로를 향한 강한 경쟁심과 자부심이 뿜어져 나왔다. 강태건은 그들 사이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관중석 한편에 앉아 있는 한 사람, 자신을 향해 뜨거운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엘리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만에 재회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거나 아는 척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눈빛으로만 대화를 나눌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이제 강태건이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조국의 자존심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싸워야 했다.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경연대회는 그 명성만큼이나 잔혹하고 혹독했다.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장애물 코스부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한 사격술,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가장 전투까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과제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강태건은 첫날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처럼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제를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과 정확성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치러진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에서 그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다국적 연합팀으로 구성된 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 작전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을 하나로 묶고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는 과거 엘리나와 함께했던 양동 작전을 응용하여 적들을 교란시켰고 가장 위험한 임무인 폭탄 해체를 자원하여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그의 활약 덕분에 팀은 최단 시간 내에 인지를 구출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모든 경연이 끝나고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장내에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강태건 중사. 사회자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강태건은 덤덤한 표정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순간 그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엘리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 모든 고통과 노력이 그녀의 저 미소 하나로 전부 보상받는 것 같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늦은 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훈련장 외곽에 있는 한적한 언덕에서 재회했다. 수개월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그리움과 애틋함을 나눌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엘리나였다. 자랑스러워요, 강 중사님. 아니, 나의 챔피언. 그녀의 말에 강태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처럼 그들의 앞날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엘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미군과의 합동부대 창설을 건의해 볼 생각이에요. 당신 같은 인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상부를 설득할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다. 그것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달콤한 약속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다짐이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강태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은 애써 덤덤하게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강태건은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온 강태건은 부대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세계 대회에서의 우승은 707 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의 위상을 높인 쾌거였다. 그는 각종 포상과 함께 특별 진급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지만 자만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는 엘리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더욱 절실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임무에 매달렸다. 엘리나 역시 미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건의 대회 우승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발판 삼아 한국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상부에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상부의 반응도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설득, 그리고 강태건이라는 확실한 성공 사례 앞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국제적으로 심각한 테러 위협이 발생했다. 특정 테러 단체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대규모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인질 중에는 다수의 미국인과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연합 구출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할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바로 캐서린 엘리나 캠벨 대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를 걸고 이번 작전의 지휘관을 자원했다. 그리고 한국 측 파트너로 세계 대회에서
그 능력을 입증한 강태건 상사 진급 후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을 아는 일부 지휘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인질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최고의 요원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결국 그들의 합동작전은 승인되었다. 작전 지역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예전의 훈련병과 교관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파트너이자 지휘관이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서로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남긴 깊이와 단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만은 변함없이 뜨거웠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다. 테러범들은 인질들을 인간 방패 삼아 건물 곳곳에 분산시켜 놓았고 건물 전체에는 복잡한 부비 트랩과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엘리나와 강태건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의견 충돌도 있었고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그들의 지휘 아래 한미연합특수부대는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마침내 작전 당일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침투하는 순간 강태건은 엘리나의 손을 잠시 꽉 잡았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함께니까. 알아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숭고한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강태건이 이끄는 공격팀이 옥상에서부터 아래로 소탕하며 내려오고 엘리나가 지휘하는 지원팀이 건물 외부에서 저격 및 정보 지원을 맡는 입체적인 작전이었다. 두 사람은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강태건의 동물적인 직감과 돌파력 그리고 엘리나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분석력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연합팀은 순조롭게 테러범들을 제압하며 인질들이 갇혀있는 마지막 층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러범의 수장이 마지막 남은 인질 몇 명을 데리고 중앙통제실에서 저항하고 있었고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의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인질들과 함께 자폭하겠다. 테러범의 협박에 작전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다.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모두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 강태건이 결단을 내렸다. 내가 들어가서 교란시키겠습니다. 그 틈을 노려주십시오. 안 돼. 너무 위험해. 엘리나가 무전기를 통해 절규하듯 외쳤다. 그것은 명백한 자살행위였다. 나를 믿으시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시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강태건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전기를 끈 채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맨몸으로 통제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테러범들과 인질들 모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나는 비무장 상태다. 대화를 하고 싶다. 강태건의 차분한 목소리가 통제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테러범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테러범이 손에 쥐고 있는 폭탄 스위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건물 반대편에서 엘리나의 지시에 따라 지원팀이 큰 폭음과 함께 섬광을 터뜨리며 시선을 끌었다. 테러범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순간 강태건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들어 테러범의 손목을 꺾고 폭탄 스위치를 빼앗았다. 동시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격팀이 섬광탄과 함께 진입하여 남은 테러범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종료되었다.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고 폭탄은 해체되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먼지와 화약 연기가 자욱한 통제실 안에서 강태건과 엘리나는 마주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엘리나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바보.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건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하지만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신이 있어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수많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숭고한 전우애이자 사랑이었다. 작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특히 한미연합특수부대의 완벽한 공조와 그 중심에 있었던 강태건과 캐서린 엘리나의 영웅적인 활약은 큰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 사례를 넘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신뢰와 사랑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두 사람의 공로를 대대적으로 치하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미연합특수부대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과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으로 강태건과 캐서린 엘리나가 공동으로 임명되었다. 부대 창설식 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연설을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고 무고한 생명을 구하며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군인의 사명은 모두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부대는 단순히 두 나라의 군사적 동맹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강태건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부대 연병장에서 두 사람은 단둘이 마주 섰다. 이제 그들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공식적인 파트너였다. 생각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멍청한 내기. 엘리나가 웃으며 말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 하룻밤을 주겠다고 했었지. 강태건이 짓궂게 받아쳤다. 그래서 그 약속 아직 유효한가? 글쎄 하룻밤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엘리나가 그의 넥타이를 끌어당기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평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강태건은 더 이상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었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전쟁은 끝났다. 오만함으로 시작된 위험한 내기는 국경과 계급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이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